뉴스 속 경제 이슈는 더 쉽고 깊게, 최신 고용 동향은 더 빠르게 전해드리는 고용브리핑 365 시간입니다. 박상률 기자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어떤 이슈입니까? 자, 이슈픽 주제와 밀접한 신조어부터 출발을 해보겠습니다. 사진 한 장 보실까요? 자, 이 사진 한 패션 커뮤니티에 올라온 글을 캡처한 겁니다. 자세히 보면 지금 공통적으로 한 단어가 아마 보이실 겁니다. 바로 파정입니다. 파정. 파워 정품의 줄임말입니다. 자신이 구매한 제품이 100% 정품인지 아닌지의 여부를 묻는 글입니다. 자, 요즘 커뮤니티에 이런 파정 여부를 묻는 글이 굉장히 많아졌는데 오늘 왜 그런 글이 많아졌는지 이슈픽에서 철저하게 파헤쳐 보겠습니다. 네, 자신이 구매한 제품이 파워 정품인지 불안해한다는 건 이 제품이 정품인지 가품인지 의심이 든다는 거겠죠? 맞습니다. 이게 과거에는 보통 저희가 백화점 갔을 때 또 아니면 오프라인 브랜드 매장에서만 명품을 구매를 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요즘은 명품 브랜드 매장에서만 사진 않죠. 구매 루트가 다양해졌습니다. 특히 최근에 이 MZ세대를 중심으로 온라인상에서의 명품 구매가 굉장히 활발해지면서 가품, 흔히 짝퉁이라고 얘기하죠. 이거에 대한 소비자들의 불안도 함께 굉장히 커진 것으로 보입니다. 네, 가끔 온라인상에서 명품을 저렴하게 구매를 했는데 알고 보니 가품이었다, 이런 글들이 간혹 보이더라고요. 이 온라인 명품 거래 시장이 급성장하면서 플랫폼 신뢰도가 쌓이곤 있지만 말씀드린 대로 이 가품, 짝퉁이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가품 우려와 피해가 아주 많습니다. 한 명품업체 설문조사를 봤더니 온라인 명품 구매 경험자 중에 정품 여부를 확인한 경우 이거 정품이 아니네? 라는 판정을 받은 경험자가 무려 32.1%에 달했습니다. 자, 구매를 할 때 가품 200% 보장제, 200% 보상제라는 문구등이 있었지만 만족스러운 보상, 글쎄요, 이뤄졌을까요? 이뤄진 사례 10%도 채 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네, 코로나19 이후에 보복 소비 심리로 이 명품 소비가 늘면서 온라인 명품 시장의 규모도 계속 성장하고 있는 추세죠. 맞습니다. 이 유로 모니터에 따르면요, 지난해 국내 온라인 명품 시장 규모가 1조 5,957억 원을 기록을 했습니다. 전년과 비교했을 때 한 11% 정도 증가한 수치입니다. 전체 명품 시장에서 온라인 거래가 차지하는 비중도 해가 갈수록 빠르게 늘고 있는데요. 2015년 8.6%에서 지난해 처음으로 이게 10% 이상 늘었습니다. 자, 명품 10개 가운데 1개가 온라인으로 판매가 되는 셈입니다. 네, 이 명품의 주요 소비층이 젊어지면서 오프라인 매장 외에는 판매처를 두지 않았던 명품들까지도 온라인 시장에 많이 진출을 했더라고요. 맞습니다. 명품 브랜드들도 이제 이 자사 공식 홈페이지를 열어서 온라인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공식 판권을 가진 백화점이나 또 패션 대기업, 편집숍도 온라인몰을 열어서 명품을 판매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온라인에서 명품만 취급하는 플랫폼까지 경쟁적으로 생겨나고 있습니다. 이런 온라인 플랫폼들은 과거에 소규모로 난립하던 구매 대행을 대형화, 또 기업화시켜서 현지 제품을 저렴하게 국내에 소개를 하기도 하고요. 병행 수입 업체들이 오픈마켓 형태로 입점해서 이를 중개하기도 합니다. 최근에는 명품 브랜드 공식 홈페이지와 이 해외 편집숍 등 공식 유통사를 직접 연동해서 가격 비교를 해주는 그런 플랫폼까지도 등장을 했습니다. 네, 이게 명품 가격이 물론 천차만별이긴 하지만 대체적으로 비싼데 이렇게 온라인 구매가 늘었다는 건 그만큼 가격에 메리트가 있었기 때문이겠죠? 자, 국내 명품 시장의 성장은 MZ세대가 주도를 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주요 백화점 명품 매출에서 20대 또 30대가 차지하는 비중의 절반을 훌쩍 넘었을 정도입니다. 자, 이들은 온라인 쇼핑에 무척 익숙한 세대입니다. 명품도 이제는 온라인에서 구매를 하는 게 예전엔 좀 꺼려지고 이랬는데 이제 주저함 없는 분들 많습니다. 게다가 이 명품에 대한 열망이 크긴 한데 소득이 또 그렇게 높진 않죠. 무엇보다 가격에 민감하다는 얘기입니다. 오프라인에서 마음에 드는 물건을 확인한 후에 온라인에서 발품을 팔아서 그 물건을 최저가로 사는 이런 구조가 아주 익숙해졌습니다. 네, 이렇다 보니까 온라인 명품 시장이 말 그대로 날개를 달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된 거네요. 네, 특히 이 모바일 앱을 기반으로 하는 명품 플랫폼들의 진격이 아주 눈부십니다.
국내 명품 플랫폼 3사의 지난해 거래액 약 4,100억 원으로 국내 온라인 명품 시장의 4분의 1 정도를 차지를 했습니다. 사업 형태는 조금씩 다르긴 하지만 해외 명품 부티크나 또 온라인 플랫폼, 병행 수입 업체 등을 활용해서 백화점보다 좀 낮은 가격으로 보다 다양한 제품을 쉽게 쇼핑할 수 있게 한다는 전체 틀이 비슷합니다. 이런 장점이 바로 MZ세대에게 어필이 된 거죠.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정품이냐 가품이냐 이 파정을 묻는 사람들이 많다는 이 상황은 어떻게 봐야 합니까? 명품 플랫폼들은 병행 수입 유통 구조가 주를 이루고 있습니다. 병행 수입은 개인이나 일반 업체가 정식 수입 업체가 아닌 다른 유통 경로를 거쳐서 수입을 하는 걸 말합니다. 주로 해외 본사가 아닌 현지 아울렛이나 또 로드샵 등의 루트를 통해서 국내로 들어오게 되는데요. 이 시스템상 가품이 섞일 여지가 있습니다. 명품의 경우에는 보통 해당 제품이 어디서 생산이 되고 또 어떤 유통 경로를 통해서 소비자에게 전달이 됐는지 명확하게 밝힐 수 있어야 하는데 이게 그렇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 그래서 명품 플랫폼사들도 가품 걸러내기 사전 사후 작업에 공을 들이고 있습니다. 만약에 가품인 게 밝혀졌다. 야, 우리도 몰랐는데 이게 가품이었네? 라고 했을 때 200% 보상 등 사후 처리 정책도 내세우고 있습니다. 네. 설명을 들으면서 생각을 해보니까 이게 근데 정말 100% 정품임을 확신을 한다면 그렇다면 이 가품의 사후 보상을 굳이 광고할 이유가 있을까? 이런 의문도 드는데. 정확하게 짚어주셨습니다. 이게 정품인데 굳이 그러니까요. 혹시 가품이면 보상해 드릴게요. 네네. 그거부터 찜찜할 수 있거든요. 이게 가품 시의 보상, 또 사후 처리 이런 게 있다고 마냥 환영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제가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아마 찜찜한 느낌. 자, 그런 만큼 온라인 플랫폼에서 명품을 구매할 경우에 가품 피해를 입지 않기 위한 정확한 상품 유통 경로와 또 정품 인증을 확인하는 꼼꼼함은 본인에게 아주 중요한 부분입니다. 시중보다 저렴하면 좋겠죠. 근데 이게 너무 싸다. 이거 한 돈 1,000만 원 줘야 되는데 이거 한 400만 원이면 사가라고? 이런 최저가가 이러면 일단 이건 좀 의심을 하고 유통 경로나 말씀하셨듯이 정품 인증 이런 거 꼼꼼하게 꼭 따져 보셔야 될 겁니다. 네. 이외에 또 명품을 온라인에서 구매하는 소비자들이 가품과 관련한 피해를 줄일 수 있는 방법 어떤 게 있을까요? 자, 해당 판매처가 이걸 정확하게 기재된 영수증을 보관하는 게 아주 중요합니다. 수입 신고 필증 확인도 필수입니다. 자, 여기에 박스갈이나 또 재포장을 하지 않고 판매처에서 판매한 그대로의 박스와 구성품이 와야 한다는 점도 꼭 확인해야 할 대상입니다. 해당 판매자의 반품 또는 교환, AS 정책을 그대로 따르는지도 확인을 거치는 게 좋다고 전문가들이 조언을 하고 있습니다. 네, 합리적 가격과 편리함으로 중무장한 온라인 명품 시장. 소비자가 가품에 대한 불안감을 떨칠 수 있도록 하는 노력도 필요해 보입니다. 오늘도 박상류 기자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고용브리핑 365였습니다.